안녕하세요, 별콩입니다. 오늘은 와랑님 활용 이벤트 참가용 스코를 준비했습니다. 활용 이벤트는 3월 6일날 마감인데 저는 2월 26일날 빠르게 보냈어요. 무려 1등을 거둔 활용이니 예쁘게 봐주세요. 이번에도 섀도우 박스를 이용했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21번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인물 인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와랑님 인스를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두 번째라는 섀도우 박스다 보니 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섀도우 박스라는 특이한 활용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와랑님 물품의 특징 때문이에요. 배경지, 코너 인스의 경우에는 와랑님의 큰 대표적인 인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도 같은 형태의 인스를 사용하실 것 같아서 차별화를 선택했어요. 디자인적으로 자신이 없는 부분은 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차별화를 둔 거예요. 두 번째는 섀도우 박스를 인물이 아닌 것에도 사용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코너 인스의 특유의 원근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왼쪽 부분 기초가 완성되었네요. 인컷은 모두 끝냈기에 폼 테이프를 붙이고 위치에 맞춰서 붙이는 작업의 반복이에요. 하지만 두 개를 하는 데에 대략 1시간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다들 섀도우 박스를 도전하실 때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 왼쪽 코너의 경우 본체, 안쪽의 액세서리, 창문에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이해가시겠지만 창문에서 오른쪽에 그림자가 져 있죠? 그림자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변에 입체감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기둥을 작업해 줄게요. 이번에 할 때에는 중앙에 볼륨감을 주고 양옆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처음에 섀도우 박스를 만들 때 중심이 꽉 잡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인물 인스 선정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경 인스가 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만약 활용 이벤트가 와랑님이 아닌 진아님이었다면 중심에 커다란 인스를 붙였겠지요. 사람이라면 중심부터 시선이 가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와랑님의 활용 이벤트를 참가하는 거라서 시선을 분산시켰어요. 그렇다고 중심에 큰 인물을 붙이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창작에는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꾸미고 있는 곳에서 본인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제 목적이고 기준이니까요. 결론은 시선 분산을 위해 기둥에 기대는 인물 중에서 배경지와 어울리는 전신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정신이 팔려서 다른 코너 인스를 붙였어요. 다행히 폼 테이프를 띄엄띄엄 붙였기 때문에 손으로 살살 떼어내주겠습니다. 손상된 폼 테이프만 수선을 해주고 순서를 다시 재정비해줄게요. 반복하는 것이 귀찮다 보니 폼 테이프를 크게 잘라서 붙였습니다. 21번째 영상을 기억하시면 폼 테이프의 이영지를 제거한 채 잘라두면 편하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절삭력이 좋고 찐득이가 잘 붙지 않는 프린텍 가위에 찐득이가 엄청 남아서 비추천할게요. 이영지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폼 테이프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차적인) 틀을 끝냈으니 인물을 붙여줄게요. 기둥을 올리면 인물 붙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기둥을 작업해 주겠습니다.
힘들었던 위쪽 장식 부분이에요. 폼테이프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상상 이상으로 작았거든요. 집념으로 끝내주었습니다. 섀도우 박스는 역시 정면보다 측면에서 보는 게 원근감이 잘 보여서 좋아요. 사이즈는 데이지님 다이어리에 맞는 14.6cm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유일하게 쉬울 토끼니 보석한 인스 중 사이즈가 한 뼘만한 전신 인스를 두 개 합쳤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에 붙였고 금색이 돋보이는 인물로 골랐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이즈를 맞춰놓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데이지님 다이어리 사이즈에 맞춰서 배경 인스는 중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살짝 깎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자로 센치를 3번 정도 표시해주고 선으로 그어 가위선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만 표시하고 자르면 늘 휘어지게 돼버려서 3번이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사이즈를 정확히 만들어 주었으니 다시 시작할게요. 떼어냈던 인물을 다시 붙여줍시다. 그리고 금색이 돋보이는 코너 인스를 붙여줄게요. 이제 또 폼테이프와의 무한 반복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찐득이가 심한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프린텍 가위로 최대한 많이 잘라두고 했었습니다. 테이프는 많아서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 최대한 많이 잘라두고 하면 편합니다. 이제 안쪽에 입체감 부여할 차례입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게도 이어지는 부분인데도 세분화해서 잘라버린 바람에 꼬여버렸어요. 다시 할 수도 없고 문제될 정도로 잘못된 것은 아니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얇아서 잘게 잘랐던 과거의 제 자신이 미웠어요. 이제 안쪽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올라갔을 기둥은 스킵해 줄게요. 왼쪽 차례입니다. 폼테이프 작업이 너무 길다 보니 붙이고 왔어요. 차례대로 올려주겠습니다. 위쪽이 너무 심심해 보여서 와랑님의 프레임 인스를 더해줄게요. 이미 섀도우 박스로 두꺼워져서 최대한 양옆을 잘라내고 붙였습니다. 이걸로 두 번째 활용 스쿠도 끝났어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서 현재는 테이블 위에 두고 있어요. 장식품 역할도 하는데 활용 이벤트도 참가하니 일석이조네요. 우선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두 개를 같이 두고 찍었어요. 아직 세 번째 스쿠가 남았으니 계속 봐주세요.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현재 보이는 사진으로 제출했어요.
활용 이벤트는 3박자가 있어야 해요. 꾸민 게 예쁠 것, 사진이 예쁠 것, 참신할 것.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 참고하면 좋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답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인수로 3연타를 하고 싶지 않아서 떡메모지를 들고 왔어요. 두 개를 비슷하게 했으니 적어도 하나라도 다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인물 인스에는 와랑님의 날개 인수를 조합해두고 가장 뒤에 갈 떡메모지를 붙여주겠습니다. 다음에는 프레임 인스로 여백을 줄여갈 거예요. 역시나 와랑님 인스입니다. 양옆에는 코너 인스를 넣을 거라서 위치를 확인해주고 마저 프레임을 붙여줄게요. 가장 아랫부분에는 다른 프레임 인스를 붙일 거라서 따로 마감 처리를 안 했습니다. 코너 인스를 붙여줄게요. 밑부분에 프레임을 붙여주면 큰 틀이 끝납니다. 중심을 잘 맞춰서 붙여줄게요. 지금은 왜 붙였나 후회 중이지만 기둥 인스도 중앙에 가깝게 붙였어요. 배치할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과유불급이었네요. 인컷의 노동인 테라스 인스도 인물과 잘 조합하여 붙여주겠습니다. 인물 인스는 공작의 의인화로 날개 같은 드레스 베일만 잘라 테라스 밖으로 넘겼어요. 뒤쪽으로 베일이 흘러내리는데 모두 테라스 인스 앞으로 있으면 이상하거든요. 테라스 밑으로 내려오는 베일 부분은 날개를 피해 잘라냈습니다. 이걸로 세 번째 이벤트 출품작이 완성되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활용샷 1등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